저 노인, 누구야? 바다 브로치 우리 수연이? 세상에, 이 노인이 세진무역 회장이었다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진실이 있다. 이 브로치에 얽힌 사연도, 공원에서 마주친 그 노인의 정체도, 그리고 내가 평범한 프리랜서에서 세상을 뒤흔드는 진실의 중심에 서게 된 이유도, 그건 단지 하루 늦게 퇴근한 어느 밤, 김밥 한 줄과 연필 하나로 시작된 이야기였다. 지원의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습니다. 모니터 속 하얀 화면이 그녀를 비웃는 것만 같았어요. 세 번째 수정 요청이었습니다. 밤을 새워 만든 로고 디자인이 또 거절당했어요. 어쩌면 좀 더 현대적인 느낌으로 우리 회사 이미지에 맞게. 클라이언트의 애매한 피드백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달력을 흘깃 바라보니 월세 납부일까지 단 일주일, 통장 잔고는 바닥을 향해 달리고 있었죠. 그때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언니, 저 학교 갔다 왔어요. 17살 동생 지은이 조심스레 방 안을 들여다봤어요. 교복 차림의 지은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까만 교복 스커트 아래로 보이는 구멍난 스타킹이 지원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어요. 밥 먹었어? 라면이라도 끓여줄까? 지원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생들 앞에서는 언제나 강한 척해야 했으니까요. 지은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괜찮아요. 급식 먹었어요. 근데 언니, 지연이 약이 다 떨어졌대요. 지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5살 막내 지연의 천식약. 저번 달에도 비싼 약값에 끙끙 앓았는데 또 사야 한다니. 알았어. 오늘 알바비 받으면 바로 약국 갈게. 지원은 의자에서 일어나 어깨를 폈습니다. 졸음과 피로가 온몸을 짓누르는 듯 했어요. 3년째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저녁엔 카페 알바까지. 그래도 세 식구 먹여 살리기엔 늘 부족했죠. 언니, 오늘도 밤새? 지은의 걱정 어린 눈빛에 지원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디자이너는 밤이 영감의 시간이래. 하지만 영감 같은 건 없었습니다. 있는 건 오직 현실의 무게뿐. 부모님이 사업 실패 후 해외로 도피한 지 벌써 2년 남겨진 건 세 자매와 산더미 같은 빚이었어요. 지원은 작은 원룸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서울의 회색빛 아파트 숲이 시야에 들어왔어요. 그 어딘가에 부모님이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해외로 숨어버린 걸까요? 때론 그들을 원망했지만 또 한편으론 이해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묻힌 그들의 절망감을. 전화벨 소리가 고요한 방 안을 뚫고 울렸습니다. 지원의 손이 떨렸어요. 낯선 번호였지만 이미 누구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채권 추심 전화. 이번 주에만 3번째. 여보세요. 한지원 씨 맞습니까? 대성금융입니다. 연체된 부모님 대출금 관련해서. 지원의 뱃속이 뒤틀렸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죄송합니다. 이번 주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이미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네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차가운 목소리에 지원의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통화를 끊고 지원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럴 여유조차 없었어요. 언니, 괜찮아요? 지은이 걱정스레 다가왔지만 지원은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일 때문에 좀 피곤해서. 너는 숙제해. 지은이 방을 나가자 지원은 노트북을 다시 켰어요. 디자인 수정을 마치고 카페 알바 시간까지는 아직 3시간. 그 사이 잠깐이라도 눈을 붙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메일함에 도착한 새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세진무역 디지털 마케팅 부서 채용 공고. 지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세진무역, 한국 최대 무역회사 중 하나. 안정적인 월급에 복지까지 지원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설마. 이력서를 보내볼까 망설이던 그때 방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지연이었어요. 창백한 얼굴로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언니, 숨이 잘 안 쉬어져.
지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지연의 천식 발작이 또 시작된 걸까요? 지원은 벌떡 일어나 지연에게 달려갔습니다. 흡입기는? 약은?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다 떨어졌어. 순간 지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당장 약국에 가야 했지만 지갑 속엔 10,000원짜리 한 장뿐. 약값으론 턱없이 부족했죠. 조금만 기다려. 내가 어떻게든 할게. 지원은 서랍을 뒤져 비상금을 찾았습니다. 카페 알바비 선불로 받아둔 5만 원이 나왔어요. 이걸로 오늘을 넘기고 내일 디자인 마감금을 받아야. 지연을 부축해 약국으로 향하는 동안 지원의 머릿속엔 세진무역 채용 공고가 맴돌았습니다. 프리랜서의 불안정한 수입으로는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없었어요. 안정적인 직장, 그것만이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약을 산 후 지연의 숨소리가 조금 편해졌어요. 지원은 동생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언니가 제대로 못 챙겨줘서.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언니 잘못 아니야. 엄마 아빠가. 말을 멈춘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부모님 얘기는 언제나 세 자매의 아픈 상처였어요.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어. 내가 있잖아. 지원은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선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과연 이대로 버틸 수 있을까? 채권자들의 독촉은 점점 심해지고 동생들의 학비와 생활비는 늘어만 가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카페 알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지원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됐어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세진무역. 입술로 그 이름을 속삭이자 갑자기 용기가 솟아올랐어요. 지원은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알바 후 이력서를 작성해 지원할 거예요. 꼭 합격해야만 했습니다. 카페에서의 8시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밤 12시가 넘은 시간, 지원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눈은 감기려 했지만 아직 하루가 끝나지 않았어요. 이력서를 작성하고 내일 아침까지 디자인 수정본도 보내야 했습니다. 한적한 공원을 지나는 지름길로 접어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한 노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밤중에 공원 벤치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지원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노인은 허름한 옷차림에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눈빛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바다. 수연이가 좋아하던 바다. 지원은 놀라 한 걸음 물러섰어요. 노인이 정신이 온전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냥 지나쳐야 할까? 하지만 이 추운 밤에 노인 혼자. 지원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힘들었지만 이 노인은 더 도움이 필요해 보였어요. 잠시 망설이다. 지원은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집이 어디신가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원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았어요. 집이 어디더라? 지원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치매에 걸린 것 같았어요. 지원은 가방에서 빵 하나를 꺼냈습니다. 카페에서 가져온 남은 빵이었어요. 이거라도 드세요. 배고프실 텐데. 노인은 망설이다 빵을 받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고맙구나. 그 말 한마디에 지원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의 처지도 어렵지만 이 순간만큼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어요. 경찰서에 연락해 드릴까요? 가족분들이 찾고 계실 텐데.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 없어. 다 떠났어. 그 말에 지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자신의 부모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들도 떠났죠. 모두를 버려두고. 내일도 여기 계실 거예요? 지원은 문득 물었습니다. 노인은 대답 없이 멍하니 빵을 먹기 시작했어요. 내일 다시 올게요. 따뜻한 음식 가져올게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스스로도 의아했지만 지원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자신처럼 버려진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원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세진무역 지원서,
디자인 수정, 동생들 학비, 채권자들, 그리고 이제 공원의 노인까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마치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을 발견한 것처럼. 지원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서울의 밤하늘. 하지만 내일은 좀 더 나아질 거라고 그녀는 믿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지원은 카페 알바를 마치고 자신도 모르게 다시 그 공원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김밥과 우유가 들려 있었어요. 아침에 겨우 낸 디자인 수정안에 클라이언트가 마침내 만족했고 입금도 확인했습니다. 그 돈으로 동생들 저녁을 챙기고 남은 얼마 안 되는 금액으로 노인의 식사를 준비한 거였죠. 공원 입구에 들어서자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어요. 아직 그 자리에 계실까? 어제와 같은 벤치에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의 하얀 머리카락을 비추고 있었어요. 지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어제 여기서 만났던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는 듯 했어요. 지원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어제 빵 드렸던 사람이에요. 노인의 표정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원의 마음이 살짝 가라앉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김밥이랑 우유 가져왔어요. 같이 먹을래요? 노인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지원이 내민 김밥을 조심스럽게 받았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다, 푸른 바다. 노인이 갑자기 중얼거렸어요. 지원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연이가 좋아했는데. 지원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제도 같은 말을 했던 것 같았어요. 수연이는 누구일까? 노인의 딸, 아내? 아니면 그저 기억 속의 누군가? 수연이는 누구세요? 할아버지 가족인가요? 노인은 대답 대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 같았어요. 바다, 파란 바다. 지원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뒤적여 작은 스케치북과 연필을 꺼냈어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서 늘 가지고 다니는 필수품이었죠. 바다요? 이런 바다인가요? 지원은 재빨리 바다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파도, 모래사장, 수평선이 만나는 곳, 간결하지만 생동감 있는 선으로 표현했어요. 그림이 완성되자 지원은 노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마법처럼 노인의 눈빛이 변했어요. 흐릿하던 눈에 초점이 생겼습니다. 그래, 이런 바다였어. 노인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더 또렷하고 더 힘이 있었어요. 지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수연이와 함께 갔던 바다, 해운대. 지원은 숨을 죽이고 노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림 하나로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마치 안개 속에서 잠시 빠져나온 것 같았어요. 수연이는 누구세요? 내 딸이었어. 이었어라는 과거형에 지원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지금은 어디 계신가요? 노인의 눈빛이 다시 흐려졌습니다. 마치 맑은 창문에 다시 안개가 끼는 것처럼. 바다로 갔어. 대화가 더 이어지지 않았지만 지원은 뭔가를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그녀는 스케치북을 넘겨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또 다른 바다 그림 그려드릴까요? 아니면 다른 거요? 노인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등대, 하얀 등대. 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연필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파도 위에 우뚝 선 하얀 등대, 밤하늘의 별들, 등대에서 뻗어나가는 빗줄기. 그림이 완성되자 노인의 눈빛이 다시 한번 변했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어요. 우리 가족 여행 정동진. 지원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림이 실제 기억을 불러일으킨 걸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 할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
안타까움이 지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다니. 지원은 스케치북을 덮었어요. 괜찮아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림도 더 그려드릴게요. 김밥을 다 먹은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원이 일어서려 하자 노인이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고마워. 그 한마디에 지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자신도 도움이 필요한 처지인데 왜 이 낯선 노인에게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 걸까요? 그날부터 지원은 매일 밤 카페 알바를 마치고 공원에 들렀습니다. 때로는 간단한 음식을, 때로는 담요나 따뜻한 물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항상 스케치북과 연필을 챙겼죠. 노인의 단편적인 말들을 그림으로 표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등대, 가족 여행, 배, 항구. 그림을 통해 노인의 흐릿한 기억이 잠시나마 선명해지는 순간들이 늘어갔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지원은 낮에 세진무역 면접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1차 서류 전형에 합격한 거였어요. 기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언니 대박, 축하해요. 지은이 환호성을 지르며 지원을 안았어요. 지연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언니 회사원 되는 거야? 지원은 웃음 지었어요. 아직 면접이 남았어. 근데 꼭 합격할 거야. 합격하면 우리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을지도 몰라. 그날 밤 지원은 평소보다 더 들뜬 마음으로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노인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나누고 싶었어요. 할아버지, 오늘 정말 좋은 일이 있었어요. 노인은 이제 지원을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오면 미약하게나마 반응을 보였어요. 세진무역이라고 큰 회사 있거든요. 거기 면접 보러 가게 됐어요. 제가 그동안 그렸던 포트폴리오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지원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노인은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합격하면 제 동생들도 더 잘 챙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연이 천식약도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말을 하다 문득 지원은 멈췄습니다. 노인이 세진무역이란 단어에 반응한 것 같았어요. 그의 눈빛이 순간 변했다가 다시 흐려졌습니다. 할아버지, 세진무역 아세요? 노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원은 스케치북을 꺼냈어요. 오늘은 뭘 그려드릴까요?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 높은 빌딩. 지원은 놀랐지만 곧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고층 빌딩, 사무실, 사람들, 비즈니스 세계의 분위기를 담았습니다. 그림을 보던 노인의 손이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회사 내가 세운. 지원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무슨 말이지? 이 노인이 회사를? 어떤 회사였어요, 할아버지? 노인은 다시 혼란스러운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시선이 허공을 헤매었어요. 기억이 안 나. 다 사라져.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원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원은 회사 빌딩, 사무실, 회의실 같은 비즈니스 관련 그림들도 그려주기 시작했어요. 노인은 이런 그림에 특히 강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치 잊혀진 중요한 과거가 있는 것만 같았어요. 면접이 다가올수록 지원의 시간은 더 빠듯해졌습니다. 포트폴리오 준비, 면접 복장 고민, 예상 질문 연습. 하지만 그녀는 노인을 찾아가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우산을 들고 공원으로 달려갔어요. 노인이 비를 맞고 있을까봐 걱정됐습니다. 다행히 노인은 공원 파고라 아래에 있었어요. 지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많이 안 맞으셨죠?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원은 가방에서 작은 수건을 꺼내 노인의 젖은 머리를 닦아주었어요. 오늘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림 그리기 힘들 것 같아요. 대신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지원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사업 실패에 남겨진 빚,
동생들을 책임지는 삶. 평소엔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들이었어요. 노인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어요. 비록 그가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지원에겐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니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또렷했어요. 마치 진심으로 지원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한 것처럼. 힘들었겠구나. 노인의 말에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그녀에게 위로가 되는지 노인은 알지 못할 거예요. 비가 그치고 지원은 노인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내일은 중요한 면접이 있었어요. 내일은 면접이라 좀 늦게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올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원은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노인과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운명처럼.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 맑은 밤하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일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지원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림으로 이어낸 기억들처럼 그녀의 미래도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면접 당일 아침 지원의 손가락이 옷장 속 유일한 정장 재킷에 닿았습니다. 중고샵에서 구한 재킷은 조금 낡았지만 깔끔했어요.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는 날이었어요. 언니, 이거 붙여봐요. 지은이 작은 상자를 들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바다 모양의 브로치가 있었어요. 파란색 유리와 작은 진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장신구였습니다. 지원은 놀란 눈으로 동생을 바라봤어요. 이거 엄마 브로치잖아. 어디서 찾았어? 어제 이삿짐 박스에서 우연히 발견했어요. 언니 면접에 행운을 가져다 줄 것 같아서. 지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브로치는 어머니가 남긴 몇 안 되는 물건 중 하나였어요. 부모님이 사업에 실패하기 전 지원의 20번째 생일에 선물해 주셨던 것. 고마워, 지은아. 지원은 브로치를 정장 왼쪽 가슴에 달았습니다. 푸른 바다 형상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마치 작은 바다 한 조각을 가슴에 품은 것 같았습니다. 완전 잘 어울려요. 이거 하나로 언니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지원은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낡은 정장이지만 브로치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려주었습니다. 행운을 빌어, 언니. 지연이 방문 앞에 서서 미소를 지었어요. 평소보다 안색이 좋아 보였습니다. 꼭 합격할게. 꼭이야. 집을 나서는 지원의 가슴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진무역 본사는 강남 한복판의 고층 빌딩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그녀는 지난밤 노인을 만나지 못한 것이 걸렸습니다. 면접 준비로 너무 바빴거든요. 오늘 면접 끝나고 꼭 찾아가야지. 세진무역 본사 앞에 서자 압도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30층 높이의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지원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세련된 인테리어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접수대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문증을 받았어요. 22층 회의실로 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지원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브로치가 차가운 감촉으로 손끝에 닿았어요. 이상하게도 그 감촉이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22층 회의실 앞에는 이미 몇 명의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명문대 출신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원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여기서 자신은 너무 돋보였습니다. 대학 중퇴, 소규모 프리랜서 경력분인 그녀가 30분 후 그녀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한지원 씨,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길게 놓인 테이블 뒤로 4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어요. 중앙에 앉은 사람은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원입니다. 지원은 최대한 자신감 있게 인사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어요. 네, 자리에 앉으세요. 저는 디지털 마케팅 부서 팀장 김준호입니다.
지원은 그들 앞에 마련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중앙의 면접관이 그녀의 가슴에 단 브로치를 힐끗 보더니 의외의 질문을 던졌어요. 특이한 브로치네요. 어디서 구하셨나요? 지원은 살짝 당황했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선물해 주신 겁니다. 바다 모양이라 좋아해요. 면접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후 면접은 평범하게 진행됐어요. 포트폴리오 설명, 디자인 철학, 팀워크에 대한 경험. 지원은 최선을 다해 대답했습니다. 면접이 끝날 무렵 갑자기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회장님께서 면접에 참관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비서로 보이는 여성의 말에 면접관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지원은 의아한 마음으로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지원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문으로 들어선 사람은 바로 그 공원의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랐어요. 너덜너덜한 옷이 아닌 품위 있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흐트러졌던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도 달랐어요. 맑고 또렷했습니다. 지원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어요. 할아버지! 방 안의 모든 사람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면접관 중 한 명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원은 황급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눈이 이미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지원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바다 그 브로치. 노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회의실의 정막 속에서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의 시선은 지원의 가슴에 달린 바다 브로치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특히 중앙의 면접관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노인은 그 말을 무시한 채 지원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수연이 내 브로치. 지원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가 정말 세진무역의 회장이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회장님, 이분을 아십니까? 중앙의 면접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지, 내 은인이야. 지원은 혼란스러움에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 상황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매일 밤 음식을 가져다 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림을 그려준. 노인의 말에 지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브로치. 수연이가 가장 좋아했던. 노인은 갑자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모두가 놀라 그를 둘러쌌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의사를 불러야 하나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리고 흐릿해지는 눈으로 지원을 바라봤어요. 이름이 뭐라고 했지? 지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지원이에요. 한지원. 내 이름은 정상훈이야. 세진무역회장. 그의 말에 지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공원의 노인이 정말 세진무역의 회장이었다니. 정상훈은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지원에게 건넸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명함이었지만 분명히 세진무역 회장 정상훈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내 기억이 가끔 사라져. 치매라네. 그날도 회사 근처를 산책하다가 길을 잃었어. 집에 돌아가는 길을 찾지 못했지. 그러다 공원 벤치에서. 정상훈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의 눈빛도 다시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지원은 그가 다시 혼란스러운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중앙의 면접관이 일어섰어요. 회장님, 이만 사무실로 돌아가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가 면접을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존경과 함께 약간의 당혹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상훈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러나 문 앞에서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한지원 합격이야. 방안이 순간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면접관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지원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상훈은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한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마침내 중앙의 면접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지원 씨.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네요. 회장님께서는 최근에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그의 말투에는 혼란과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지원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놀랐습니다. 혹시 정말로 회장님을 아십니까? 지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요? 저는 공원에서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노인분을 만났었습니다. 그분이 정상훈 회장님이신지 몰랐어요. 면접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무언가 더 묻고 싶은 눈치였지만 참는 것 같았어요. 일단 오늘 면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과는 내일까지 통보해드리겠습니다. 지원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회의실을 나오자마자 그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 벽에 기대어 섰어요.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한지원 씨?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정상훈의 비서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이것을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오늘 저녁에 공원에서 기다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비서의 말에 지원의 심장이 다시 요동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꼭 가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지원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바다는 모든 비밀을 품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 비밀을 해변에 내어놓는다. 오늘 저녁 공원에서 기다리겠다. 마이너스 정상훈. 지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에 단 바다 브로치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마치 모든 것이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새집 무역 건물을 나서며 지원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고 푸른 하늘, 마치 바다처럼.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녀의 마음은 설렘과 두려움, 혼란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분명한 건 오늘 밤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이었어요. 저녁 공원은 평소보다 고요했습니다. 지원은 떨리는 다리로 익숙한 벤치를 향해 걸었어요. 정상훈이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전의 정장이 아닌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품위가 느껴졌어요. 지원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정상훈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맑았습니다. 아직 기억이 온전한 상태였어요. 와, 좋구나. 정상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지원은 그의 앞에 조심스레 앉았어요. 회장님,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분이신 줄 몰랐어요. 정상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어딘가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중요한 사람? 글쎄, 난 그저 아픈 노인일 뿐이야. 내 기억은 점점 사라지고 있지. 지원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오다니. 내 상태를 치매라고 하더군. 가끔 기억이 완전히 사라져. 그날도 회사 근처를 산책하다가 갑자기 기억을 잃고 말았어. 집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지. 정상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어려 있었어요. 지원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계셨던 거군요. 그래. 그리고 내가 나타났지. 내 따뜻한 마음이 나를 구했어. 지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저 노인을 도와준 것뿐인데 이렇게 감사를 받다니. 기억을 잃었을 때 저는 어땠나요? 정상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흐릿해.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하지만 내가 그려준 그림들. 그것들이 나를 안개에서 잠시나마 빠져나오게 해주었어.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들을 꺼냈어요. 지원이 그린 그림들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내 가슴에 달린 바다 브로치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또렷해졌어.
정상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딸 수연이도 똑같은 브로치를 가지고 있었어. 바다를 사랑했지.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난 지 이제 5년이 되어가. 지원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친딸을 잃은 아픔이 그의 목소리에 묻어 있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 네가 미안할 건 없어. 오히려 고마워. 내 그림과 이야기, 그리고 브로치가 내게 수연이의 기억을 선물해 주었으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어요. 한지원 씨, 내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 정상훈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지원은 긴장된 마음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 주겠나? 디지털 마케팅 부서에 내 재능을 보여줄 기회야. 지원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 내 포트폴리오는 훌륭했어.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좋아. 지금 우리 회사에 필요한 건 바로 그런 사람이야. 지원은 감정이 복받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정상훈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신입사원에게 사택을 제공해. 특히 가족이 있는 직원들에게. 이건 강남에 있는 아파트 열쇠야. 지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이건 너무 과분합니다. 과분하지 않아. 넌 그만한 가치가 있어. 내일부터 출근할 수 있겠니?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꼭 보답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원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정상훈은 그녀에게 첫 달 급여도 미리 지급했어요. 그녀의 상황을 이해한다며 언니, 거짓말이지? 지은의 비명이 작은 원룸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원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자 두 동생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진짜야. 내일부터 출근이야. 그리고 우리 이사 갈 거야. 지원은 강남 아파트 열쇠를 보여주었습니다. 지연이 작은 손으로 열쇠를 만졌어요. 언니, 이제 천식력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야? 지원은 동생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 이제 다 괜찮을 거야. 그날 밤 지원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내일부터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예요. 세진무역 로비에 들어서자 어제와는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그녀의 직장이었어요. 인사부에서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사원증을 받았습니다. 한지원 씨, 디지털 마케팅 부서는 15층입니다. 팀장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15층에 도착하자 어제 면접장에서 만났던 김준호 팀장이 그녀를 맞이했어요. 한지원 씨, 환영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우리 팀에 합류하게 되어 기쁩니다. 지원은 긴장된 미소를 지었습니다. 팀장의 표정에서 약간의 의아함이 느껴졌지만 그는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했어요. 자, 팀원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 미팅룸에는 5명의 팀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원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새로운 디자이너 한지원 씨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팀에서 함께 일하게 됩니다. 지원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팀원들도 따뜻하게 그녀를 맞이해 주었어요. 하지만 지원은 일부 사람들의 시선에서 의문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갑작스러운 그리고 특별한 채용 과정 때문일 거예요. 점심시간 팀원 중 한 명인 유미가 지원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원 씨, 같이 점심 먹을래요? 식당으로 가는 길에 유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있잖아. 정말 회장님이 직접 채용했다는 게 사실이야? 지원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어요. 네, 정말 우연한 기회였어요. 유미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와, 대단하다. 우리 회사에서 회장님이 직접 나서서 채용한 사람은 처음이야. 게다가 신입을. 회장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지원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이 이미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오후에 팀장이 그녀의 자리로 찾아왔습니다. 한지원 씨, 잠시 회의실로 오세요. 회의실에는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지원을 훑어봤어요. 정민호 이사입니다. 경영지원실장이시죠? 팀장의 소개에 지원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정민호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한지원 씨, 회장님의 특별 채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비꼼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원의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어요. 네, 감사하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정민호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따뜻함은 없었어요. 회장님께서 가끔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시곤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요. 팀장이 불편한 듯 자세를 바꿨습니다. 지원의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이사님, 한지원 씨의 포트폴리오는 정말 훌륭합니다. 우리 부서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팀장의 변호에도 정민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요? 뭐 어쨌든 회장님의 뜻이니까요. 한지원 씨 좋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팀장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걱정 마세요. 이사님은 원래 좀 직설적이세요. 회장님의 조카시라. 회사 내에서 영향력이 크십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첫날 업무를 마치고 지원은 정상훈이 알려준 사택 주소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였어요. 문을 열자 넓고 깔끔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3개의 방, 2개의 화장실. 지원은 아파트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꿈 같은 현실이었어요. 바로 지은과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어떤데? 너희들 믿을 수 없을 거야. 당장 짐 싸. 오늘 저녁에 이사 갈 거야. 그날 저녁 세 자매는 새 집에 짐을 풀었습니다. 지은과 지연은 신나서 방 안을 뛰어다녔어요. 지원은 거실 창문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고맙습니다, 정상훈 회장님. 하지만 그녀의 행복 속에는 작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정민호 이사의 차가운 눈빛. 그가 왜 자신을 그렇게 경계하는지 궁금했어요. 일주일 후 지원은 유미를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원아, 들었어? 회장님이 특별 요양원에 입원하셨대. 지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어디요? 무슨 일이에요? 치매가 악화되었대. 건강도 안 좋아지셔서. 정민호 이사가 회사 운영을 전적으로 맡게 됐어. 지원은 바다 브로치를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정상훈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가 없는 회사에서 자신은 어떻게 될까요? 의문과 불안이 그녀의 마음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기쁨 속에 또 다른 시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어요. 세진무역에 입사한 지 한 달. 지원은 이제 회사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 부서에서 그녀의 디자인 능력은 빛을 발했어요. 첫 프로젝트였던 회사 SNS 리브랜딩이 큰 호응을 얻으며 팀 내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상훈 회장의 부재는 그녀에게 계속 무거운 짐으로 남아 있었어요. 요양원에 방문하고 싶었지만 정민호 이사의 말에 따르면 회장님은 외부인 면회를 원치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외부인이라니. 지원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상훈에게 자신은 분명 특별한 존재였는데 어째서 만날 수 없는 걸까요? 늦은 오후 지원은 다음 프로젝트 자료를 찾기 위해 회사 자료실을 방문했습니다. 구석에 있는 낡은 캐비닛에서 과거 마케팅 캠페인 자료를 뒤지고 있었어요. 아마 이쯤에 있을 텐데. 손이 우연히 2023 특별 프로젝트 라벨이 붙은 폴더에 닿았습니다. 호기심에 폴더를 꺼내보니 그 안에는 예상치 못한 내용이 있었어요. 이게 뭐지? 수상한 회계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금액이 맞지 않는 영수증,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해외 거래처, 그리고 이상하게 큰 금액의 송금 내역, 지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문서 하단에는 정민호의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페이지에 걸쳐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어요. 수십억 원의 자금이 명확한 목적 없이 흘러나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혹시 지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횡령 아닌가요? 정민호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증거였을까요? 갑자기 자료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지원은 깜짝 놀라 폴더를 재빨리 원래 자리에 넣었어요. 유미가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지원아, 여기 있었구나. 팀장님이 찾으셨어.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찾던 자료를 들고 따라 나섰습니다. 머릿속은 방금 본 문서들로 가득했어요.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지원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발견한 서류들, 정민호의 차가운 태도, 정상훈의 갑작스러운 요양원 입원,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정상훈 회장님께 알려야 해. 결심을 굳힌 지원은 다음날 점심시간 회사 밖으로 나와 요양원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노력했어요. 정민호의 비서로 일하는 직원을 통해 간신히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주말 지원은 경기도 교외에 위치한 특별 요양원을 찾았어요. 고급스러운 건물 앞에 서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상훈 회장님 면회 왔습니다. 안내데스크에서 이름을 말하자 간호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정상훈 회장님은 가족 외에는 면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원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발요. 전 회장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새집무역 직원입니다. 간호사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분이세요? 돌아보니 50대 중반의 여성 의사가 서 있었어요. 지원은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정상훈 회장님을 꼭 뵈어야 합니다. 제가 바로 그분이 직접 채용한 한지원입니다. 의사의 눈이 잠시 반짝였습니다. 한지원 씨, 회장님께서 가끔 그 이름을 말씀하시더군요. 따라오세요. 지원의 가슴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의사를 따라 3층으로 올라갔어요. 회장님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기억이 더 빠르게 사라지고 계세요. 오늘은 맑은 날이지만 대화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문을 열자 창가에 앉아있는 정상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난달보다 훨씬 더 쇠약해 보였어요. 지원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회장님, 정상훈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흐렸어요. 지원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저 한지원이에요. 기억나세요? 공원에서 만났던... 정상훈은 멍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지원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은 기억이 없는 날인가 봐요. 의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때로는 시간이 걸립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정상훈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기억나세요? 예전에도 이렇게 그려드렸잖아요. 지원은 연필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다파도 모래사장. 그리고 그 위에 떠있는 작은 배 한 척. 정상훈은 무표정하게 그림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건... 지원은 다음 페이지에 회사 빌딩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 회의실, 그리고 캐비닛, 마지막으로 그녀는 숫자들과 화살표를 그려 자금의 흐름을 표현했어요. 회장님, 회사에서 이상한 문서를 발견했어요. 정민호 이사님이 돈을 빼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정상훈의 눈빛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원은 낙담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마지막으로 바다 브로치를 그렸습니다. 상세하게 정성을 다해. 이거 기억나세요? 제 브로치요. 회장님께서 보시고 수연 씨를 떠올리셨죠? 그 순간 정상훈의 눈에 작은 빛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바다. 지원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가 말을 했어요. 네, 바다예요. 수연 씨가 좋아했던 바다. 정상훈의 눈빛이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브로치 그림을 만졌어요. 수연이 내 딸.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침내 그가 기억을 찾고 있었어요. 네, 수연 씨요. 회장님의 소중한 딸. 정상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갑자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가 무슨 짓을 했지? 지원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는 모든 대화를 이해하고 있었던 걸까요? 회장님, 정민호 이사님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실에서 이상한 문서들을 봤어요. 정상훈의 눈에 분노가 어렸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기억이 다시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지원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정상훈은 다시 바다 그림을 바라봤어요. 그의 손가락이 파도 위 작은 배를 가리켰습니다. 바다, 등대, 금고. 순간 지원의 머릿속에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이게 힌트인가요? 등대에 금고가 있나요? 정상훈은 고개를 젓더니 다시 말했어요. 내 사무실 바다 그림 뒤에. 지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상훈의 사무실에 숨겨진 금고가 있다는 뜻인가요? 바다 그림 뒤에?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볼게요. 정상훈은 힘겹게 지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 간절함이 어려 있었어요. 조심해, 민호는 위험해. 그 말을 끝으로 정상훈의 눈빛이 다시 흐려졌습니다. 기억이 사라진 거예요. 지원은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회장님. 제가 진실을 밝힐게요. 방을 나서는 지원의 가슴은 결의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어요. 정상훈의 사무실에 가서 바다 그림 뒤의 비밀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정상훈의 사무실은 지금 정민호가 사용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곳에 접근하려면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요양원을 나서며 지원은 바다 브로치를 꼭 쥐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용기와 진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수연 씨처럼 저도 바다가 품은 비밀을 찾아낼 거예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작은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마치 희망의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원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위험이 앞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지원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정상훈의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바다 그림을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곳에서 찾은 증거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일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결의가 그녀를 밀어붙였습니다. 이건 단지 자신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어요. 정상훈을 위한, 그리고 진실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버스 창문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지원은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월요일 아침 지원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심장이 격하게 뛰었어요. 오늘은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날이었습니다. 주말 내내 계획을 세운 끝에 그녀는 정상훈의 사무실에 들어갈 방법을 찾았어요. 매주 월요일 아침 7시 정민호는 중역 조찬 모임에 참석합니다. 그 시간이 유일한 기회였죠.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지원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30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의 손은 바다 브로치를 꼭 쥐고 있었어요. 마치 부적처럼. 30층에 도착하자 예상대로 사무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비서도 아직 출근 전이었어요. 지원은 재빨리 정상훈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주말에 청소 담당자에게서 빌린 마스터키가 있었죠. 잠깐이면 돼. 문이 열리고 지원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정상훈의 사무실은 예상과 달리 아직 정민호가 많이 손대지 않은 듯 했어요. 오래된 원목 책상, 가죽, 소파,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들. 마치 시간이 멈춘 공간 같았습니다. 바다 그림. 지원은 벽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어요. 책장 옆 벽에 걸린 커다란 바다 풍경화. 파도가 치는 해변과 저 멀리 서 있는 등대가 그려진 아름다운 그림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림을 내리자 뒤에 작은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지원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지원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상훈이 힌트를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녀는 직감적으로 금고 옆에 있는 작은 메모지에 적힌 숫자들을 보았어요. 0723. 7월 23일. 혹시 수연 씨의 생일? 지원은 그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어요. 성공이다. 금고 안에는 USB 하나와 문서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원은 서둘러 문서를 꺼내 살펴보았어요. 정확히 그녀가 자료실에서 본 것과 같은 거래 내역이었지만 더 상세했습니다. 정민호가 지난 2년간 회사 자금을 해외 계좌로 빼돌린 증거였어요. 이걸로 충분해. 지원은 서둘러 휴대폰으로 문서를 촬영하고 USB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금고를 닫고 그림을 다시 걸었어요. 방을 나서려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뭐 하는 짓이지? 정민호가 문간에 서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지원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사님, 저는 그냥 정민호는 천천히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맴돌았어요. 회장님, 사무실을 몰래 뒤지고 한지원 씨가 그런 사람인 줄은 몰랐네? 지원은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가방 안에 USB가 불에 타는 것처럼 뜨겁게 느껴졌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정민호는 지원의 가방을 노려보았습니다. 가방에 뭐가 있지? 보여줄래? 지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민호 씨 여기 있었네요. 이사회가 곧 시작됩니다. 김준호 팀장이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지원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정민호는 곧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차갑던 눈빛이 비즈니스 미소로 바뀌었어요. 아, 내가 지원 씨에게 회장님 옛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어. 새 프로젝트에 필요해서. 지원은 정민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지만 재빨리 상황에 적응했습니다. 네, 곧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김 팀장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둘을 번갈아 보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이사님, 이사회에 늦으시겠습니다. 정민호는 지원에게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던지고 김 팀장을 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지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살았다. 지원은 서둘러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곧장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어요. 그 안에는 더 많은 증거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니야. 파일들을 살펴보니 정민호는 단순히 돈만 빼돌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회사의 중요 기술 정보를 경쟁사에 팔아넘기고 있었어요. 지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기업 스파이 행위였습니다. 그날 오후 지원은 유미를 찾아갔어요. 유미야, 도움이 필요해. 지원은 발견한 내용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유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거 큰일이네. 어떻게 할 거야? 이사회에 이 증거를 보여줘야 해. 하지만 혼자선 힘들어. 유미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도울게. 내 아버지가 이사회 멤버야. 그를 통해 특별회의를 소집할 수 있어. 지원은 놀란 눈으로 유미를 바라봤어요. 내 아버지가 이사라고? 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어? 유미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덕에 특별 대우받는 것 같아 보이기 싫었어.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다음 날 세진무역 이사회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모든 이사들이 모였고 정민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오늘 특별한 건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미의 아버지인 유 이사가 일어섰습니다. 한지원 씨를 모셨습니다. 우리 회사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보고하겠다고 합니다. 지원이 회의실로 들어서자 정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습니다. 이사님들, 제가 발견한 심각한 문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은 떨리는 목소리를 진정시키고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정민호의 비리 증거가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정민호 이사님이 지난 2년간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기밀 정보를 유출한 증거입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사들은 충격에 빠졌고 정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모함이야. 증거를 조작했어. 유 이사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이 자료들의 출처가 어디죠? 지원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정상훈 회장님의 사무실 금고에서 발견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보관하고 계셨어요. 이걸로 충분해.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에요. 회장님의 사무실 금고에서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 말에 정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무너지듯 자리에 앉았어요. 삼촌이 알고 있었다고? 회의는 긴 시간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사회는 정민호를 즉시 해임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어요. 지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거예요. 한 달 후 지원은 정상훈을 찾아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상태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가끔 맑은 정신이 돌아오는 날이 있었어요. 오늘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정상훈은 지원을 알아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한지원 왔구나. 네, 회장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정민호 이사가 체포되었고 회사는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정상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안도감이 어렸어요.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회장님의 신뢰가 제게 용기를 주었어요. 정상훈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양원 정원에는 꽃들이 만개 있었어요. 이제 나는 여기서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겠구나. 하지만 세진무역은 아직 할 일이 많아.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는 잘 운영되고 있어요. 이사회가 새 CEO를 찾고 있고요. 정상훈은 지원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지원, 내가 부탁 하나 해도 될까? 물론이죠. 무엇이든요. 내 딸 수연이를 기리는 재단을 만들고 싶어. 바다기억재단이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치매 환자 가족들을 지원하는.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재단 설립부터 운영까지 제 모든 능력을 바치겠습니다. 정상훈은 고맙다는 듯 지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디자인 재능으로 재단의 얼굴을 만들어줄래? 바다처럼 희망을 주는. 네,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을 만들어 드릴게요. 1년 후 세진무역 디지털 마케팅 부서장으로 승진한 지원은 바다기억재단 첫 번째 연례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재단은 벌써 많은 치매 환자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지원의 동생들도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우는 대학에 입학했고 지연의 천식은 거의 나았어요. 사무실 창문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지원은 가슴에 단 바다 브로치를 어루만졌습니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어요. 희망, 기억, 나눔, 그리고 치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지원은 정상훈을 방문했습니다. 때로는 그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림을 그려주면 항상 반응했어요. 그림으로 이어진 소통은 계속되었습니다. 한지원 부장님, 재단 로고 최종안이 나왔습니다. 유미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지원의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보여줘. 파란 바다 위에 떠있는 등대, 그리고 그 주변을 감싸는 4개의 파도. 각 파도는 희망, 기억, 나눔, 치유를 상징했습니다. 완벽해, 유미야. 정말 아름다워. 지원은 로고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원은 강남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동생들은 거실에서 영화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나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희는 이제 정말 괜찮아요. 바다 브로치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지원은 미소를 지었어요. 파도는 때로 거칠게 밀려왔지만 결국엔 아름다운 것들을 해변에 남겨두곤 했으니까요.
그녀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고난의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 소중한 인연과 새로운 희망이 남겨졌어요. 파도는 우리를 시험하지만 때론 가장 소중한 것을 해변에 남긴다. 잊혀진 기억도 지워졌던 이름도 바다처럼 언젠가는 되돌아온다. 그렇게 나는 오늘도 가슴에 바다를 품고 살아간다.